자, 이제 기후마을 누구나 인터뷰 시간입니다. 꼭 기후나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내가 느끼는 기후변화, 자신이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놓는 시간인데요. 누구나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99로 신청해 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가입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김용춘 하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김용춘 대표님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김용춘 감정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시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 게 직업이 감정평가사시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감정평가사 일을 하시면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주로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 부동산 감정입니다. 토지하고 건물 거의 대부분 평가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특수하게 어민들 피해 보상 업무를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민들 피해 보상 이게 이제 누구 사업 시행자가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최근에는 해상 풍력 네. 이런 이제 사업들이 일어나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당연히 이제 어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20년 가까이 어민들 그 피해 보상액 산정하면서 이런 많은 사건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건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과거에는 원자력 화력 발전소가 중심이 됐었습니다. 에너지원에 피해를 근데 주는 주체로. 그렇죠. 예. 왜 이제 뜨거운 이제 원자력과 화력은 뜨거운 열기를 발생하면서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하니까 바다 인근에서 뜨거운 물을 그 냉수를 받아들여서 뜨거운 물로 배출을 하는데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유해 화학 물질 그 이제 가성 소다라든가 네. 염산이라든가 같이 배출을 하고 또 네. 평균 수온보다 한 8도에서 10도 정도 뜨거운 물을 바다에 배출합니다. 그러면 주변 네. 해수 온도도 그렇죠. 올라가는. 그러면 자연 이제 수산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환경에 좀 관심을 가졌고 네. 최근 들어서는 해상 풍력이 바다에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한 어민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풍력하면 풍력이니까 재생에너지야. 네, 그렇죠. 환경에 도움이 될 거야 생각하는데 예. 거기 살고 계신 어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분명히 있는 거네요. 이제 바다가 넓지만은 네. 어민들이 자기들이 작업하는 구역들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해상 풍력이 100m, 200m 큰 구조물들이 바다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서는데 네. 그럼 해저 지형이 다 바뀝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해저 지형도 바뀌고 그러면 태적 환경도 바뀌고 네. 이러다 보니까 수산 생태 환경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면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네.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뀔지 부정적으로 바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안이라든가 서해 쪽에 남해 쪽에 갯벌이 많잖아요. 네. 그 주변에 해상 풍력 큰 구조물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기면은 그 뻘들이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될지 이런 것들 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풍력이 재생에너지다 하고 무조건 지을 일이 아닌 게 영향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 어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또 생기는 거네요. 그 예를 제주도 모슬포 해상풍력 예를 드셨는데요. 모슬포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었겠죠? 지금 이제 과거 정부에 얼마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탈원전, 탈석탄 선언하면서 네. 전국 연안에 바람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됐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급하게 추진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연안에 풍량 계측기를 선정을 해서 약 68개 정도의 업체가 이렇게 선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민들이 왜 우리의 생활 터전인 바다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마찰이 많이 생겼고 갈등이 생긴. 그 시점이 그 이전에 이미 이제 10년 전에 모슬포 해상풍력이 첫 시도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어민들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자초된 케이스가 그 모슬포. 케이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모슬포는 그럼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맞습니다. 시절이었겠네요. 예. 그때부터 준비해 오던 게
이제 조금 천천히 진행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이제 또 추진을 진행된 면이 하려고 있었죠. 했는데 예. 그 참 재생에너지는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풍력 발전소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더 찾아야 되는 곳들인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그럼 해상 풍력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좋은 걸까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4, 5년 전에 어민들은 왜 우리 생활 터전에 뭐 다른 것도 많은데 바다에다 하려고 하느냐 반대가 심했는데 4, 5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는 해상 풍력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탈원전 해야 되고 탈석탄도 필요하구나. 네.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민들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4, 5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 새로운 이제 입지 선정, 그다음에 어민들과의 대화해서 연안에 너무 가까이 두는 것보다 조금 멀리 나가서 네. 해상 풍력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속이 시원해지네요. 그렇죠. 해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있는데 선생님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공공 갈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협상가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이건 좀 곁다리 질문이지만 갑자기 어민들과 풍력을 건설해야 하는 입장의 차이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이 갈등 해소하는 일을 하시다가 이 자격증 공부까지 하신 건가요? 이제 한 20년 전부터 네. 원자력 화력 발전소와 건설하는 과정 중에 거기도 어민들 간의 역시. 분쟁 예. 거기에 중심에 이제 제가 보상액을 산정을 하고 어민들에게 또 컨설팅도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왜 자꾸 싸우는 것이지 왜 분쟁이 생기고 왜 해결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지 네. 고민하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갈등을 계속 조정을 하다가 예. 자격증까지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어민들이 예전에는 원자력, 화력, 최근에는 풍력 이런 에너지 사업과 어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커지셨던 건데 현재 관심사는 그럼 또 어떤 걸까? 하남 대표님으로 또 계시면서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바다 일만 23년째 해오다 바다 보니까 일만요? 와. 최근 4, 5년 사이에 네. 좀 새로운 일을 해보자 해서 제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을 예. 17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이제 부전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하남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제 사업지가 또 하남의 사업지가 연구소가 있는데 네.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아, 3기 신도시에 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하남에 사니까 신도시에 들어가서 나중에 분양받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3기 신도시 도시계획 내용을 보니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과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근데 최근 트렌드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자립도 도시 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급진전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기존 도시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신도시 계획이 너무 10년 전, 30년 전 계획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 신도시만큼은 3기 신도시만큼은 탄소 중립 도시는 아니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한 50%는 목표로 세우자라고 하남 시민들과 좀 연합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3기 신도시만큼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는 맞습니다.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신도시로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네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탄소 중립 도시 그러면은? 지금 외국에서 제일 빠르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도로의 폭을 줄이는 겁니다. 아, 도로 예. 폭을 줄여요. 예. 그럼 다 싫어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교통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많고 또 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는데 이 도로 교통을 과거 선진국에서는 차량 중심, 차가 빨리 가는 게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아예 차량 통제를 하는 그런 선진국들이 기존 도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또 파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경유차 자체를 출입을 금지하고 자동차 자체도 속도도 줄이고 주차 구역도 줄이고 주차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형태로 조금 사람이 불편하지만 친환경 도시로 가는 게 외국 선진국 유럽에서 중심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대구도 네.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자전거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신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가 약 8년, 10년 뒤에 입주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신도시를 왜 기존 30년 전 도시로 만드느냐? 지금 추진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자전거와 사람이 중심,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도로가 크면은 더 좋지 않아 생각했는데 그럼 차량 통행도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이 막 8차선 도로 옆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맞죠. 예. 요즘. 그러니까 도로의 폭을 좁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일단 차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빠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시도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에너지원을 태양광이라든가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거 태양광 중심으로 에너지를 바꿔가는 이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 3기 신도시는 8년에서 10년 후에 입주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가지 탄소 제로 정책들이 훨씬 더 활발해 있을 텐데. 기존 도시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네. 도로폭을 줄이는 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시 내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서 상부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신도시 주민 저희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3만 가구 한 8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 네. 그 인구들이 다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앞으로 세워질 신도시가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그렇구나. 기존에 있던 도심에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면 도로부터 굉장히 힘든데 신도시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금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떤 단체에서 누구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이라는 그 하남의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 단체는 하남 98개 하남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98개요. 예, 예. 그리고 또 실천단이 한 30개 정도 실천단이 네. 상당히 큰 조직인데 여기서 중심이 돼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LH를 불러서 국회에서 세미나 2회를 가졌고 네. 지역에서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밖에서 NGO에서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하고 LH 공사하고 다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98개의 시민단체면은 이게 성향이 정말 다양하게 보였을 것 같은데요. 예, 정치 맞습니다. 성향도 상관없이 탄소 제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기후 위기라는 공동 주제를 가지고 다 모인 단체입니다. 98개의 단체가요. 네, 선생님 오늘 사실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지금 먼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네.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 성장만이 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조금 천천히 느리게 뒤로 볼 수 있는 여유. 지금 저희 탄소 중립을 향해서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하지만은 너무 급하게. 왜 그러냐면은 해상 풍력과 태양광이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자연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태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지금 현재 태양광 시설, 해상 풍력이 그런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가 그렇게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부작용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또 반감도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획을 갖고 천천히 수립하되 그 장기적인 시간을 두면은 훨씬 더 저희가 그 탄소 중립 도시로 가는데 세계 이제 사회로 가는데 훨씬 더 느리면서도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역시 갈등 분쟁 조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하려다가 되려 모슬포처럼 맞습니다. 10년 동안 못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신 거죠. 서로 갈등을 서로 대화하면서 하남의 3기 신도시처럼 98개 단체가 다 모여서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좋아하는 책을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전예린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남자분께서 전예린을 그랬는데 이 얘기 잠깐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대학 한참 20대 초반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전혜린 수필집을 우연히 접하게 되는데 상당히 학구적이고 학문적이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철학적인 거기에 푹 빠져서 책을 다 찾아서 읽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성향으로 변하지 않았나.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그런 이제 기억나는 사람 얘기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게 전혜진 작가였습니다. 전혜린 작가. 네, 전혜진 작가. 불꽃처럼 살다 간 연인 전혜린. 예, 미사오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면서 강렬한 이미지. 예. 네, 선생님 강렬한 이미지로 하남이 어디까지 가는지 저희가 또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 김용춘 하남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템프테이션, 마이걸 들으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진행의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